안녕하세요.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강의를 진행할 김현주 세무사라고 합니다. 저는 와캠퍼스에서 예전에 회계 빅픽처라는 강의로 이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좀 자주 찾아뵙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진행할 이 연말정산 강의에 대해서 먼저 조금 알아보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2021 연말정산 구조대 이 제목에서 뭔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이 강의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책임이 무거우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 직원 한 분 한 분의 세금을 이 연말정산 신고로 인해서 이제 확정을 짓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감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연말쯤 되면 아마 뉴스나 광고에서 이런 멘트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3월에 월급.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세액을 정산을 해서 뭐 더 걷거나 또는 다시 돌려주거나 하는 그 절차에 불과한 것인데 마치 이런 멘트를 듣게 되면은 내가 뭔가 13월에 월급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세무회계업에 종사하기 전까지는 이 멘트가 굉장히 이렇게 무서운 멘트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담감을 안고 연말정산을 헤쳐나가실 여러분들이 바로 연말정산 구조대입니다. 이제 요 공제 요건에 알맞게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세액을 산출해서 신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요 결과값에 대해서 우린 계속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핵심이 바로 이 연말정산 구조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함께 오늘 연말정산 구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라임 좀 괜찮았나요? 자, 준비되셨으면 2021 연말정산 구조대 한번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런 분들이 들으시면 좋아요. 자, 첫 번째로 연말정산이라는 업무를 처음 하시는 분, 연말정산 업무를 처음 하신다. 또는 연말정산 업무를 처음 하시지는 않는데 전체적으로 좀 구조를 다잡아보고 싶으신 분, 그리고 세 번째로 원천세서부터 해서 지급명세서의 일부분인 연말정산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까지 연결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좀 연결해서 업무를 진행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오늘 저와 함께 끝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연말정산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한번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저는 연말정산을 이렇게 느낍니다. 자, 첫 번째, 너무 복잡해요. 공제 항목이 너무 많아요. 뭐 기본공제, 뭐 부양가족공제, 주택공제, 뭐 연금, 의료비, 너무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어려워요. 공제 항목별로 적용 요건이 다 다릅니다. 뭐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누구여야 되고 피보험자는 누구여야 되고 뭐 의료비는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너무너무 공제 항목별로 요건이 달라서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힘든 업무입니다. 일단 근로자별로 공제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를 우리가 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환급액이 조금 적거나 또는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면 우린 더욱 힘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이제 힘든 연말정산이라는 업무를 저는 이렇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목적은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식이나 기술은 조금만 다른 형태가 달라지거나 조금만 복잡해져도 우리는 이걸 습득을 다시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스스로의 힘을 키워 놓으신다면 조금 복잡하고 형태가 달라져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데 우리는 이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것을 쉽게, 그리고 복잡한 것을 입체적이게, 그리고 스스로 연결할 수 있게. 자, 어려운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실무에 집중을 할 거예요. 어려운 이론을 외우는 거는 우리의 오늘 목표가 아닙니다. 국세청 자료나 또는 이제 다른 세무사님들께서 이런 공제 요건이나 판단해야 되는 팁들을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놓으신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공제 항목들을 적용을 할 때 이런 좋은 자료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산출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복잡한 것을 입체적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피벗 플레이라는 걸 할 겁니다. 자, 이 피벗 플레이는 농구 용어인데요. 이 한 발을 축으로 삼아서 이 플레이하는 거를 뜻한다고 해요. 저희도 오늘 연말정산을 축으로 삼아서 플레이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연말정산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업무들을 함께 같이 보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스스로 연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말정산 앞 그리고 뒤에 진행하는 업무를 함께 같이 볼 거예요. 이 연말정산이라는 업무는 딱 하나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말정산 앞에 진행하는 원천세 신고, 그리고 이 원천세 신고를 이어서 연말정산, 그러니까 지급명세서의 일부에 속하는 연말정산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를 토대로 법인세, 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한꺼번에 우리 연결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준비되셨으면 이제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1강에서는 연말정산 핵심을 요약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장에서는 원천세 신고와 법인세, 소득세 신고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오늘 강의의 주제인 연말정산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3장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너스장에서는 국세청 자료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왜 요새 지금 캠핑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캠핑 가려고 장비빨 세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저희도 한번 장비빨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이 국세청 자료 중에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도 한번 업무 장비빨을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